자, 일단 첫 번째 경기 라이프치히 대 스포르팅. 자, 일단 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케바 그리고 헬리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스포르팅 같은 경우는 현재 곤살베스 그리고 레이스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챔스 전패 중으로 이제 승점이 지금 0점이고 남은 뭐 챔스 잔여 경기를 다 이긴다고 해도 조별리그 탈락이 지금 확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라이프치 입장에서는 남은 뭐 챔스 경기에 대한 그좀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모린 감독이 맨유로 떠난 좀 직후만 해도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긴 연패를 좀 거뒀지만 이후에는 다시 경기력이 좀 개선되면서 어느 정도 좀 살아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뭐 시즌 초반만큼의 그렇죠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살아난 좀 최근의 스포르팅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뭐 이제 라이프치히가 이제 홈에서 풀 전력으로 나선다고 하면은 스포르팅에 비해 크게 뭐 밀릴 만한 부분은 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이제 라이프치히가 이제 챔스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고, 그러면은 이번 경기 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큰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라이프치 입장에서는 이 경기보다는 이제 주말 에이스 레버쿠젠과의 리그 경기가 훨씬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높다. 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확실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라이프치 상대로 뭐 스포르팅이 좀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더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충분히 좀 스포르팅이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네요.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이와 좀 별개로 최근 뭐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슈투트 상대로 좀 역전패를 좀 당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직전 경기 또 이제 뭐 보험 상대로 3대 0으로 앞서던 거를 이제 3골을 허용해 이제 3대 4 무승부를 좀 거뒀을 만큼 최근 라이프치의 리드 수성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뭐 요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스포르팅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이런 점들을 다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스포르팅 사이드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스포르팅 승에 2.5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잘츠부르크. 자, 일단 뭐 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운빈가 그리고 바스케스 그리고 밀리타 그리고 카르바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원정팀 뭐 잘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나테 그리고 키아르가드 그리고 이제 건도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우선 이제 레알 같은 경우는 슈퍼컵 결승전에서 패배한 이후 이제 2경기 연속 좀 대승을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뭐 직전 경기 뭐 라스팔마스 상대로도 이제 4대1 좀 대승을 거뒀고, 심지어 이제 뭐 그 경기에서는 중간에 골치가 이제 좀 3번이나 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최근 좀 레알의 좀 화력은 굉장히 좀 뜨거운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볼 수 있네요. 자, 그에 반해 뭐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리그에서는 뭐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뭐 리그에서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챔스에서는 뭐 연패를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근래 이제 챔스 경기에서는 레버쿠젠과 파리 상대로 대패를 당하며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레버쿠젠과 뭐 파리 상대로 이제 잘츠부르크가 뭐 점유율은 물론 이제 유스틴 개수에서도 압도적으로 좀 밀렸을 만큼 체급 차에서 많이 이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챔스에서의 경쟁력은 이번 시즌 많이 좀 떨어지는 그건 좀 잘츠부르크고, 그리고 이제 남은 뭐 잔여 경기를 좀 다 이긴다고 해도 이제 풀업 진출도 지금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네, 요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역시 뭐 레알이 홈에서 이제 뭐 중원을 좀 장악하며 잘츠부르크 진영에서 볼을 길게 소유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잘츠부르크의 수비가 많이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레알이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보다 더 좀 쉽게 수비를 좀 공략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즌 좀 한 번 좀 실점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수비 집중력이 좀 급격히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레알 상대로 만약에 이제 좀 이른 시간에 실점을 한다고 하면은 좀 대량 실점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요런 약간 지금 현재 뭐 전력, 뭐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양 팀의 그런 좀 동기부여 면에서도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요 경기는 그래도 레알이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를 승패 본다고 하면은 레알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레알 마드리드 승.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소 핸디캡 이제 기준점이 이제 END인데 END라고 해도 요 경기는 마이너스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레알 마드리드 승에 END 기준 마이너스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분 패스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용마살님 50개 원 이제 어제 감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맨체스터 시티. 자, 일단 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콜로무아니가 결장 의심이 좀 상당히 역마살 소도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마살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들었으니까 이제 쪽지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그블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구블님 이제 2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이제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기간이랑 상 한 번 더 이제 적어서 쪽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구블님께도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이고 다시 한번 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뭐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콜로무아니 정도가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폴리의 흐비차를 좀 영입하면서 이제 파리의 그런 좀 포워드 라인이 이제 좀 강화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제 흐비차를 좀 영입한 거는 이제 파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큰 수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원정팀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도쿠, 로드리, 그리고 이제 아케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워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C 밀란으로 이제 이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뭐 워커 또한 이제 맨시티를 좀 떠난 상태라고 이제 말씀 들어봅니다. 자, 다만 근데 뭐 이제 맨시티 역시 뭐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뭐 마르무시와 그리고 이제 후사노프 영입을 좀 확정 지으면서 공수 모두 좀 잘 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확실히 그러면서 이제 뭐 맨시티 역시 이제 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제 전력을 좀 보강하면서 이제 후반기를 좀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현재까지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고, 그리고 후반기에는 전승 중인데 이어 이제 슈퍼컵까지 우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현재 좀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좋은 그런 좀 파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 역대급 좀 부진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어느 정도 부진을 좀 극복했고, 그리고 뭐 부포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경기를 제외하면은 죄다 이겼을 정도로 좀 살아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직전 경기 뭐 입스위치 상대로는 원정에서 6대0 좀 대승을 거두며 이제 최상의 경기력을 좀 보이기도 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흐름이 좀 좋은 거죠. 양 팀의 좀 맞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솔직히 뭐 한두 달 전에 뭐 맨시티였다고 하면은 뭐 파리 상대로는 이제 열세일 거라 좀 예상을 했겠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맨시티가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좀 되면서 이제 전반적인 좀 선수들의 그런 롤이나 하고 좀 밸런스가 좀 잘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특히 지금 포든이 좀 살아나면서 이전보다 공격이 훨씬 더 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번 시즌 굉장히 좀 기대 이하의 그런 좀 기량을 좀 보였던 그좀 포든이었지만 최근에는 뭐 이제 3경기 연속 좀 득점을 했고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메이킹 능력도 좀 살아나면서 확실히 좀 공격이 좀 다채로워진 그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약간 좀 포든이 좀 살아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맨시티의 좀 공격이 좀 살아났고 그러면서 좀 최근에도 좀 좋은 공격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파리 역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갈 만큼 뭐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뭐 어느 정도 반등하며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그런 좀 맨시티 상대로 파리가 뭐 아직까지 정배를 좀 받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경기는 만약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리보다는 역배 받은 맨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맨시티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맨시티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내지 3.5 기준은 뭐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시티 프랜승의 3.5 기준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예노르트 대 바이에른 뮌헨. 자, 일단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희모 선수를 좀 비롯해 현재 팀버, 뭐 제로키 그리고 이제 로툼바 등이 이제 결장 및 좀 결장 의심의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긴 하지만 특히 지금 중원에서의 결장 이슈가 많은 거죠 페예노르트이기 때문에 이제 중원이 이제 이전보다는 좀 다소 약해진 상태다. 요 정도까지도 말씀을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현재 팔리냐 그리고 이제 V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컵 경기에서 뭐 이제 3부 리그 팀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공식 경기에서 승이 없을 정도로 성적이 지금 저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리그 기준으로 좀 봤을 때도 일단 뭐 최근 3경기 1무 2패로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는 그쪽 페예노르트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서는 현재 좀 모멘텀이라 좀 경기력이 좀 떨어진 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봅니다. 네. 아무튼 현재 좀 하락세를 좀 타고 있는 그쪽 페예노르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반면에 뭐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볼프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휴식기 이후 3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지금 뮌헨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좀 살아나면서 계속해서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뮌헨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한동안 공격이 좀 침체된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런 시기를 좀 잘 극복했고 그리고 이제 2주가량 휴식기를 가진 것도 지금 뮌헨한테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오니찌아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좀 휴식기 이후에 이제 좀 뮌헨의 좀 공격이 좀 살아났다는 점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그 2주 정도 좀 쉰 게 굉장히 좀 뮌헨한테는 좀 좋은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페이노르트가 이제 뭐 에르디비시 내에서는 이제 호벤 정도로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운영했지만 뮌헨 상대로는 뭐 오히려 좀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최근 뭐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좀 무너지며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페이노르트가 공격이 물오른 그런 좀 바이에른 뮌헨의 공세를 좀 제어하기도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추가로 지금 뭐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는 좀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뭐 뮌헨 상대로도 중원에서 좀 많이 좀 밀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네요. 자, 물론 근데 뮌헨도 뭐 원정에서 수비는 좋지 않기 때문에 페이노르트 역시 뭐 충분히 뮌헨의 수비를 좀 공략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데 그 이상으로 현재 뭐 페이노르트의 실점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그리고 이 경기가 만약에 뭐 화력전 양상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뮌헨이 더 우세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요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뮌헨 사이드로 접근하는 경기를 가져가도록 할게요. 바이에른 뮌헨 승보는 경기 그리고 3.5 위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최근 좀 페이노르트의 그 흐름이 좀 많이 안 좋고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 어느 정도 큰 편 그리고 뮌헨의 그렇죠 부르는 득점력 이런 부분들 다 고려했을 때는 뭐 뮌헨 승에 오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스날 대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자, 일단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카, 그리고 제수스, 그리고 현재 지금 살리바, 그리고 이제 베나이트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대체로 전력 누수가 좀 큰 아스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안 좀 잘 나가다가 최근 뭐 5경기 중 토트넘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고는 이제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다소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흐름이 좀 좋다고 보기는 많이 어려운 그 아스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의 행보가 이제 괜찮긴 했지만 이제 전반기 막판에는 좀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아쉬운 좀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는 이제 챔스와 리그 일정을 좀 병행하다 보니까 에너지 레벨이 좀 크게 좀 떨어졌었고, 그게 결국 이제 전반기 막판에 좀 부각이 되면서 마무리가 좀 좋지는 못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휴식기를 가진 이후 이제 첫 지금 공식 경기를 좀 치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아스날이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네, 그러면서 좀 경기를 잘 운영할 것으로 보지만 최근 아스날이 이전보다 지금 공수 방면에서 좀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특히 좀 이전에 비해 공격 전개가 다소 좀 투박하다 보니까 좀 득점기의 창출이 비교적 좀 줄어든 그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공격 전개가 좀 투박해지면서 이제 득점기의 창출이 좀 줄어들었고, 결국 이제 이게 좀 자연스럽게 경기력 저하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지금 최근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전처럼 좀 압도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3, 4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좀 치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맨유와 연장전을 치룬 경기도 있기 때문에 피로 누적이 비교적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한 달 정도 쉬고 돌아온 그런 좀 디나모 자그레브에 비해 좀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아스날이 좀 열세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지금 제 아무리 아스날이 좀 홈이라고 해도 뭐 디나모 자그레브 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요 경기는 뭐 아스날 승보다는 차라리 뭐 디나모 자그레브 이제 3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요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디나모 자그레브 3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3프랜스 보는 경기, 안 그러면 3.5진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나모 자그레브 3프랜승 내지 3.5진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틱 대 영보이스 경기.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자가 없습니다. 자, 일단 뭐 셀틱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4승 1무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아직까지 홈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만큼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시즌 뭐 초반부터 뭐 지금까지 확실히 홈에서는 굉장히 좀 공수 밸런스가 좀 좋고, 그리고 좀 득점력 또한 좀 막강한 모습을 줄곧 좀 보이면서 굉장히 좀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 좀 셀틱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챔스 전패 중으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은 챔스 경기들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영보이스는 뭐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리고 추가로 뭐 이제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클 만큼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수비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실점 또한 어느 정도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지금 뭐 영보이스가 뭐 풀 전력으로 나선다고 해도 홈 셀틱 상대로는 이제 열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챔스 탈락이 확정이다 보니까 영보이스가 지금 풀 전력을 기용할 이유가 없고, 뭐 그러다 보면은 더더욱 좀 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셀틱 상대로 많이 좀 밀릴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전력 차도 어느 정도 좀 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보고, 자, 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평소처럼 셀틱이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영보이스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소유하면서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드는 빈도가 좀 높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좀 흘러간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는 어느 정도 좀 원사이드하게 좀 흘러갈 가능성도 이제 좀 염두는 해야 하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 뭐 현재 뭐 전력,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이제 양 팀의 그렇죠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뿐만 아니라 동기부여 또한 지금 차이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셀틱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뭐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셀틱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셀틱 승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가서 셀틱 승 마이너스의 3.5 기준 오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 챔스 경기는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리즈 대 이제 노리치 시티. 자, 일단 뭐 리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좀 두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팀 내 뭐 득점 1위 좀 포워드인 이제 사인즈가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좀 중원에서의 좀 전력 요소도 큰 그것도 노리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블랙번과 뭐 헐시티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다소 좀 주춤하다가 직전 경기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며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간만에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좀 보였던 그런 좀 직전 경기에 좀 리즈고, 과연 이런 좀 좋은 그런 경기력을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좀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뭐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최근 뭐 FA컵에서 브라이튼 상대로 좀 대패를 당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이제 2대0 패배를 좀 당하며 대려 지금 연패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좀. 자, 그리고 이제 뭐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뭐 패배도 좀 패배긴 하지만 직전 경기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원정에서 유스팅을 하나도 기록 못하며 굉장히 좀 답답한 공격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는 뭐 이제 패배도 패배지만 와, 공격 경기나 이런 게 너무 좀 답답했다 보니까 이제 득점기의 창출이 좀 많이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리치답지 않게 굉장히 좀 공격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이제 좀 보였다고도 볼 수 있죠. 네. 자, 아무튼 조금 뭐 말이 길었는데 뭐 양 팀의 이제 좀 최근 경기들에 대해 간략하게나 좀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요 경기는 뭐 간략하게나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리즈가 이제 좀 중원에서 전력 누수가 큰 노리치 상대로 이제 중원 싸움에서 이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리치가 뭐 홈과 달리 이제 뭐 원정에서는 이제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생각보다 리즈 진영으로 넘어가 공격을 좀 전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직전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전처럼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현재 뭐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 또한 이제 리즈가 더 좋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는 뭐 리즈가 홈에서 그것도 이제 공수 방면에서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리즈가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리치가 지금 두 경기 연속 득점이 없을 정도로 공격 흐름이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좀 최근 좀 페이스나 경기력이 좀 떨어진 점,
플러스 그리고 이제 리즈가 뭐 홈에서 1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지금 홈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뭐 그래도 뭐 리즈가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즈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결과 봤을 때 리즈 승. 네, 언오바는 좀 뭐 애매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리즈 승에 2.5중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대 이제 브리스톨 시티. 자, 일단 뭐 양팀 다 지금 주전 수비에서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리즈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 이제 좀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이 좀 떨어진 좀 세필드 웬즈데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뭐 4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뭐 근래 이제 뭐 울버햄튼 상대로 FA컵에서 지거나 안 그러면 이제 직전 경기 코번트리 상대로도 좀 지면서 연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최근 이제 좀 흐름이 이제 안 좋은 두 팀의 좀 맞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레지언 0713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레존님 이제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자, 물론 뭐 이제 현재 브리스톨 시티가 이제 6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을 정도로 원정 성적이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물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가 더 우세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지금 최근 세필드 웬즈데이의 그 유스팅 개수가 많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이전처럼 효율적인 공격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경기력이나 좀 조직력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성적뿐만 아니라 이제 인게임적인 요소들도 전부 지금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세필드 웬즈데이의 그런 좀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최근 좀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경기 내용이 많이 좀 안 좋은 좀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같아요. 자, 그만큼 확실히 지금 하락세를 좀 타는 데는 뭐 그만한 좀 이유가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브리스톨 시티도 뭐 그닥 좋은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현재 뭐 세필드 웬즈데이보다는 뭐 경기력이나 조직력이 더 괜찮기 때문에 뭐 요런 점을 더 고려하면은 뭐 요 경기는 뭐 그래도 지금 현재 좀 많이 좀 많이 좀 우아향하고 있는 그런 좀 세필드 웬즈데이를 좀 보기보다는 원정이라 해도 뭐 브리스톨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분석 결과로는 브리스톨 시티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브리스톨 시티 프랜승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2.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브리스톨 시티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 일단은 이제 샤흐타르 대 이제 브레스트. 자, 요 경기는 저는 뭐 본다고 하면 샤흐타르 좀 프랑스 쪽으로 보도할게요. 네, 그쪽. 그리고 이 경기는 뭐 두 팀 다 일단 좀 승리가 좀 필요한 뭐 경기라고 볼 수가 있지만, 문제는 지금 뭐 어느 정도 엇비슷한 그두 팀의 좀 맞대결이다 보니까 이게 뭐 승부를 좀 가리고 싶다고 해도 뭐 쉽게 좀 승부가 좀 가려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예상되질 않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고배당으로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경기, 네, 이렇게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샤흐타르 프랜승 고배당 무승부 도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 대 이제 인터밀란. 네, 뭐 이것도 뭐 인터밀란이 더 유리한 매치긴 하지만, 지금 원정에서 지금 인터밀란이 그렇다고 뭐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 물론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의 뭐 좀 챔스 행보는 많이 안 좋긴 하지만, 뭐 이와 별개로 여전히 좀 홈 스파르타 프라하의 그 저력을 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인터밀란이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까지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요 경기는 인터밀란 승은 보대 고배당으로 햄무까지 한번 좀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터밀란 승에 고배당 햄무 보는 경기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츠머스 대 이제 스토크시티. 자, 일단 뭐 스토크시티가 뭐 4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최근 포츠머스가 이제 홈에서는 경기력이 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좀 득점력 또한 많이 좀 물러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홈팀인 포츠머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포츠머스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포츠머스 승 보는 경기. 아, 그리고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나는 감사합니다. 제프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